언제부턴가 마음 한켠이 조용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뭐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먼저 들더군요. 한때는 집 한 채, 통장 잔고 몇 천만 원, 이 정도면 괜찮은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노후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시기라는 걸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다녀온 날 진료비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이 돈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살기엔 세상은 너무 무섭게 돌아가더군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내 탓만은 아닌데도 가끔은 왜 그때 더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도 듭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방어선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은 피하자는 다짐이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노후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경제 방어선 6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 내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더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출 흐름을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 걸까? 수입은 늘지 않는데 잔고는 자꾸 줄어들고 카드 명세서를 봐도 남는 건 막연한 불안뿐이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작은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버스를 타도 마트에서 생필품 하나를 사도 그때그때 금액을 적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이상한 지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중복 구매, 무심코 나간 자동 결제, 누군가와 어색한 만남을 채우기 위해 쓴 외식비까지. 그때부터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는 습관 하나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적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노후의 방어선은 조금씩 두꺼워지더군요. 아직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우선은 내 돈의 출구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쓸 돈을 정해두는 생활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그냥 흐르는 대로 썼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인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달 중반이 되면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한 달이 끝나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생활비 봉투를 따로 만들어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예비비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한눈에 예산이 보이니 자연스럽게 소비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더군요. 특히 예비비 봉투는 꼭 챙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에 쓰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였죠. 그 덕분에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쓸 돈을 미리 정하는 습관만 있어도 노후는 훨씬 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건 정기 점검하는 날 만들기였습니다. 병원은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도 내 통장은 한 번도 검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매달 한 날을 정해두고 그날은 반드시 내 지갑과 통장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통장 잔고, 보험료 자동이체, 카드 결제 예정액, 그리고 잊고 있던 적금이나 포인트까지요. 처음엔 숫자가 주는 현실에 우울했지만 그 우울함을 넘어서고 나면 남는 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 재정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노후 불안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숫자와 마주하는 편이 훨씬 덜 무섭더군요. 가끔 떠오르는 생각은 당장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있는가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치과 진료를 받게 됐고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카드 결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순간 통장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크게 모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쓸 수 있는 돈 10만 원, 30만 원이라도 내 이름으로 내 손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이 절반은 줄었습니다. 비상금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울타리입니다.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자동이체로 넣어두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꺼내 쓰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 내가 준비한 돈이 있다는 건 그저 돈 이상의 자존심과 안정감을 지켜주는 일이더군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나에게 꼭 맞는 정부 혜택 찾기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서류도 복잡해 보이고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도 막막했죠. 하지만 옆집 어르신이 기초연금이 나와서 전기세 걱정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알아볼까 싶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건강보험 지원, 심지어 시에서 주는 소규모 생활비 지원까지.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충분히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은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찾아보지 않으면 그저 사라지는 기회일 뿐이죠. 노후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제대로 챙기는 것, 그것도 엄연한 경제 방어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건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에 그어두기였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나도 모르게 지갑부터 열게 되죠. 나야 뭐 괜찮지 하면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자식도 결국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큰맘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도 좀 지켜야겠다. 급할 땐 도와주지만 나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엔 조금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도 부모의 상황을 더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경계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장치입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미리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해? 이미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걸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고 누구나 후회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만 않아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출을 적고 예산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통장을 열어보는 일.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다시 살아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씩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쌓이면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노후란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저는 수첩을 펴고 통장을 열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작은 경제 방어선 하나 함께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겪는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또 하나의 갈등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